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말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좀 직접적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런 공고 보신 적 있으세요? 경력 3년 이상 후대, 신입 지원 가능, 단 유사 경험자 후대, 즉시 전력감 원함. 근데요, 그 경력을 도대체 어디서 쌓으라는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40대 처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 일을 도전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아예 고정적인 일을 안 했었던 건 아닌데요. 대부분 서비스 업종, 요식업 쪽에서 직원으로 가끔씩 일하기도 했고요. 근데 대부분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됐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디션이 잡히거나 개인 스케줄이 있을 때 조율을 하기가 조금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버티면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나마 가끔 할 수 있었던 촬영일이나 오디션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파트타임으로 했었던 행사 쪽 관련된 일이나 요식업 쪽도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었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공부를 하든 자격증을 따던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40대에 처음으로 이력서도 써보고 취업을 도전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채용시장을 봤을 때 회사들은 신입을 뽑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경력 없는 분이 들어오면 가르치는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그만두게 되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신입 공고를 내도 경험 있는 신입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험 있는 신입이 어디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신입이 아닌 거고, 신입이면 경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더 극단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신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40대인데 이력서에는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나마 촬영에 성공했던 것들은 작품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겠지만 오디션이 떨어진 거는 도저히 적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식업의 대부분은 개인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는 곳들보다는 제가 일했던 곳들을 보면 대부분 폐업한 가게들이 많잖아요, 훨씬.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 4대 보험 이런 것도 잘 가입시켜주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일했던 걸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했던 경력을 적고 나면 경력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일들은 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 곳이나 아니면 이미 없어진 곳들이 대부분이라서 경력을 이걸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었죠.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분명히 그냥 놀기만 했었던 건 아닌데 비어있는 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상태의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가게 되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공백기가 좀 기네요. 저희 쪽 일은 처음 해보시는 거네요. 나이 때문에 팀 구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돌려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회사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 뽑는 건 리스크잖아요. 막상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금방 뭐 이직하거나 그만두면 어떡하지? 가르치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막상 쓸만해지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검증된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검증의 기회 자체를 안 주면서 검증된 사람을 요구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일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이게 다 공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연기 스터디도 하고 프로필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력서 돌리듯이 프로필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촬영을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력서에 쓰려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 도저히 이게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로 설명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 쓰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적절한 게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접보다 오히려 이력서 통과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력서의 앞부분은 어떻게든 채워넣을 수가 있었는데 항상 경력란 쪽에서 도저히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했었던 일 중에서 경력증명서를 떼올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적어야 하는데 그나마 카페나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던 경력을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에서 생활했었던 것도 첨부해서 적어놓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자격증도 문제가 됐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가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야를 취업해야 할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지인 중에 한 분이 상담 쪽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담 쪽은 또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편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상담 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근데 제가 40대의 나이에 대학교를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서 알아보니까 온라인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심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결국 따게 되죠. 네, 저는 이걸로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상담 쪽 분야는 최소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어떤 상담 학회나 이런 곳에 수련생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그 이상 수련을 해야 최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고민이 됐었죠. 대학원을 가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 하나? 라고 자격증을 또 알아보고 있었는데 상담 쪽 자격증 중에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청소년 상담사라는 거였어요. 네,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따기 위해서 심리학 학사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래도 심리학 학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면 최단 기간에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심리학 학사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겨우겨우 땄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해서 그래도 정말 운 좋게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성인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 관련된 쪽으로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쪽으로 이력서를 내다 보니 얼떨결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면접을 보게 돼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계속 쭉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담 쪽 일을 하려면 대학원을 거의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일을 도전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의 교집합을 좀 더 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수익까지 연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커리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을 계속 쭉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적당히 그래도 흥미가 있으면서 다른 일에 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접점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신 분들 중에 혹시 후회는 없으신지 혹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